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조금 저도 한 마시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원회 간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 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만난 일은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요? 저는 이거는 몰랐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정윤회가 그때 국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정윤회 네? 씨한테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봐 자, 주십시오. 네. 저를 알고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제 네.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문서를 그다음에요.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못 자.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그럼 저 화면 죄송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고요. 김종 차관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요. 네. 김종 차관은 차관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김종을 만나보라 자.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차관 차관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오늘 조사해 봤는데요. KBO 야구 총재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때 김종 차관이 가서 특강을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니, 한양대학교 체육과 친구 교수가 그것을 확인해 줬고요. 아닙니다. 네. 두산 아닙니다. 베어스의 김종 차관이 홍보과장으로 있었거든요. 두산 베어스 네. 구단의 홍보과장을 하고 나간 그 이듬해에 제가 KBO 총재로 그러니까 갔습니다.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아니, 그걸- 김종 차관이 그 KBO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그걸 다 확인했어요. 네. 네. 의원님 저에게도 더 말씀할 이상 잠시 이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김종 그만하시죠. 네. 씨가 무슨 홍보과장 할 때는 KBO 총재하고 이렇게 기간이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아니 이번에 전부 신문에서 말이죠. KBO 인연으로 김종 제가 차관을 차관 했다고 하기 아버지하고도 때문에. 아시고요. 네? 예? 네, 이제 그만 뭡니까? 거짓말하시고. 저 부친 모릅니다. 자, 고영태 증인. 김종 오늘 씨 차관 여기 많은 부친 저 증인들이 몰라요. 나왔는데 아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참 저한테 어려운 결정을 주시려 하시는데 네. 뭐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김종 차관이 하는 이야기가 다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차은택 증인은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영태 증인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아까 세월호 얘기를 그 최순실 씨가 아주 노란색도 싫어한다 그랬는데 세월호 당일날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세월호 당일날은 일단 오전에 그 원단 컨펌을 받고 그 뒤로는 좀 바빠서 통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이후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세월호에 대해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고영태 증인한테 네.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서 제가 어제 이게 사실은 물었던 거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독일에 가서 아마 그분 이름이 고창수인데 네네. 그게 맞죠? 네. 그분 만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처음 보는 아니 제가 언제쯤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네.
언제였어요? 조금 전에 세월호 당일날 원단 제조했다가 다 아시는데 네, 그건 제가 그거 이제 기억 했던 못 일이기 하십니까?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승한 씨 사실은 이번 사고에서 처음 이 사안들이 물적으로 나오는 과정은 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고영태 증인이 종편에 제공했던 그 영상들 네. 그리고 이승한 씨가 제공하는 녹취 파일입니다. 그죠? 네. 그 이승한 씨를 6월 달에 춘천으로 가서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갈 때 누구랑 갔습니까? 저 혼자 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들 나눴습니까? 그 미르재단에서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상황이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하라는 무슨 조언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한 적이 어떻게 있습니다. 조언을 하셨습니까? 그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이냐 물어봤는데 그 어떻게 장은택 했으면 씨-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입니까? 예. 저랑 같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예. 있으니 예. 같이 기회를 보자. 기회를 이렇게, 보자. 네. 근데 그 파일이 그 녹취 음성이 제 기억으로는 직접적으로 방송이 된 거는 아마 제가 이제 그 국회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야당 의원들께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걸 처음 이렇게 제가 그 전에는 방송으로 이렇게 뭐 되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고영태 정인과 이승환 정인이 같이 아니면 독자적으로라도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이승환 정인한테 뭐 들은 건 소개를 시켜주거나 이성환 예. 씨한테 들었던 거는 예. 마지막으로 이성환 씨를 보기 한 2, 3일 전에 어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정확하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뭐 불과 몇 달 전의 얘기인데. 아니, 이성환 씨가 만났다는 거는 예. 기자분들이 접촉을 많이 오고 예. 어떤 의원실에서 보좌관님이 연락이 왔다. 어느 의원실이죠?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승환 씨하고 접촉을 한 거네요. 그 보좌관이 오셨다면. 네, 보좌관으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건 기억은 누군지는 모르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뭐 이제 계속 청문 과정에서 더 이제 뭐 나오겠죠. 네네. 어떤 당인지. 또 한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근데 우리 고영태 정인께서는 오늘 정언을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 전혀 사용도 할 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그러니까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제가 듣기로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조사를 태블릿 잠깐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이 고영태 정인께서는 네, 그 최순실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네, 오랜 시간 한 2년 이상 지내왔습니다. 지내오면서 그 사람이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모른다면은 왜냐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제가 또 태블릿 잠깐만요. PC, 네. 잠깐만요. 그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의 시기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입니다. 네. 우리 문건이 문제가 된 게 언제죠? 2013년 10. 에서는 모종편에서는 태블릿 PC를 아주 능숙하게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그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근무를 했었는데 청와대 내에서 문서를 바깥에 사람한테 PC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는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청와대 내에 작성된 문건들이 뭐 다른 메일이나 뭔가를 통해 가지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 PC로 가고 거기서 작성을 해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 작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오늘 조영태 증인의 말씀하고 그 종편의 보도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뭔지 우리 고영태 증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예. JTBC 방송에 냈던 그 기자분이 나와서 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 오해를 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빨리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태블릿 말씀하십시오.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한테는 그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PC를 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쓰지 못.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좀더 제출했던 PC입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증명해 보고요. 우리 차은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아마 고영태 증인하고 그 다음으로 임기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어떤 차은택 증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차은택 증인께서는 그 없습니다. 그 고영태 씨 말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룰이니까 마무리하세요. 추가 발언 협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긴급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하태경 의원,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저도 태블릿 PC 동일한 질문을 했고 지금 요즘 실시간으로 반응이 옵니다. 아시겠지만 카톡 문자로 그래서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조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이 부풀어졌다.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국조팀이 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 컴퓨터도 잘 못 쓴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 마당에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의견 주십시오. 취재원을 그런 거 아니지 언론사에.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취재원마다 보여야지 이거. 자, 계속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네, 질의.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여명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째, 2016년 4월 8일에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으로 가셨죠. 근데 네. 왜 차은택 단장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그가 명예단장으로 빠지고 여명숙 증인께서 단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첫째가 억울하게 차 단장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차 단장이 워낙 본업이 많은데 그게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돈 안 받고 혹사시킨 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차 단장을 위해서 차은택 단장을 위해서 들러리로다가 여명숙 단장을 갖다 놓은 거네요. 그리고 1년 한 달 잘 만에 또 모르겠습니다. 쫓겨나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실 때는 차 단장하고 여명숙 단장과하고는 업무상 어떤 관계였습니까? 업무상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명예단장이라는 그 프레임이 너무 컸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뭐 하나요 했더니 저는 6개월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곡간을 열어보니까 97억이 남았고 그걸 쓰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궁프로젝트 30과 공모전 67억 거기에다 다 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러 가신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말하자면 문제 그렇습니다. 생기면 책임만 지는 거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그러면 장관한테 왜 차은택과 일정한 선을 긋고 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 들어가 보니까 일정한 선을 긋고 문화부 감사라도 지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충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영수증이나 이런 그 서류 미비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 만약에 차단장이나 이런 그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일단 그 뉴스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손을 좀 거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 올렸더니 그냥 저기 인용구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은택이와 명천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수십 년 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갔군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시고 장관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다른 행동은 안 했습니까? 이걸 그냥 보시고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많은 곳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디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필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내부 직원들한테는 뭐 거의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문화부 상급 그 공직자들은 거의 다 알았고 뭐 미르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문서 보고를 하거나 한 것은 이제 국정원 소통관 문화소통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원칙 행정을 하다가 좌천되신 분은 그 국정원 소통관님이시고 그다음에 사실 가장 그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신 유일한 문화부 공무원분이 계신데 그분 지난번 사직하신 1급 실장님이십니다. 누구죠? 이름이? 윤태용 실장님이십니다. 윤태용 실장님께서 그러면 그 여단장님을 도와주시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네. 다섯 번째 영수증을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네네. 받게 된 것은 기재부 출신이시죠? 지난번에 유일하게 나왔었습니다. 윤 실장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러면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그분들 또 그만두시게 됐습니까?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발령받으셔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들어도 건가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네. 그분에게 제가 그분은 국정원은 안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도와주시려다 아프리카로 쫓겨가신 거군요. 그는 제가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이제 그러면 해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체가 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인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고강도 회계감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걸 떨고 다시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 그런 거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가를 물렸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이제 그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알아서 재가를 그냥 뱉어도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용기 있게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그 고영태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 청문회를 나름대로 그 성과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아주 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특검 요청한 박재희라는 사람 알고 네. 계시죠? 네. 어떤 사람인가요? 독일의 그 최순실 씨의 그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가서 그분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아까 누굴 소개한다고 했던 게 독일 가셨다 그랬죠? 8월 달에.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그 양반은 그 최순실 씨를 보필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그럼 6월 달에도 가셨던데요? 네. 6월 달에 어떤 일 때문에 가셨습니까? 독일에? 6월 달에는 그때 커피인가 뭐 커피 회사를 한번 그 방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커피 때문에 한번 갔었어요. 더 블루케이 이사 등기 뭐 도장 찍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도장도 찍었고 바로 금방 도장 찍으면 바로 바꿔주겠다 해서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독일에 가서 8월 달에 소개한 것이 그 박재희 씨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재희 씨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유라 씨를 보호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호는 아니고요. 그냥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출하는 분 아세요? 그 모르겠어요. 문부장이라는 문부장 분은,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역할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문부장님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시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정조사 청문회 조사 일정과 또 간사간 신문 시간 합의에 따라서 1차 신문, 2차 추가 신문, 3차 보충 신문 이렇게 이제 7분씩 각각 마쳤습니다. 또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새누리당 2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분 그 안민석 의원은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 주세요. 자,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분. 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의견은 주세요. 예,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방식으로 오늘 국정청문회 신문 시간을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본위원장은 한치의 차질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간사간 합의는 존중하고 꼭 여러분들께서 추가 신문에 대해서 꼭 자신이 할 얘기겠다 남아 계신 분은 본위원장에게 여러분들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저도 오늘 좀 증인이 내용이 자. 다양해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합의된 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제가 여러분들 또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누구 이만희 위원과 또 한 분 누구로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해서 참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좀 기다리세요. 그럼. 하지 마요. 자, 아니 저가 지난번에 2차 청문회 자, 저희가 새누리당 대표로 위원장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간사간 합의대로 저는 회의를 진행시켜주고 추가 요청이 있으신 분은 위원장에게 여러분들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질서한 발언은 제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재보충 신문 해 주십시오. 요 하태경 또 5분씩입니다. 김기춘 정인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는 한 번도 질의하지 않았는데 지난 정윤회 문건 사건을 되돌아보면은 그때 2014년도, 2013년도 11월 그 시점에 우리 실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정인께서 정말 제대로 그 문건의 진위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문건에 대한 철저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시켰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정말 그 정인이 우리 실장께서 다 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후회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고영태 정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이 내용이 시작된 두 가지 큰 물증 중에서 한 가지 이승환 씨가 가지고 계셨던 녹취 파일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의 어느 보좌관이 의원 보좌관이 접촉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누군지는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그 기자분들이 접촉을 해서 그 예. 녹취 파일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거하고 네. 그 파일 자체를 직접 이렇게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하고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운영위원회 10월 21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고 네. 우리 고영태 정인께서는 그렇게 모 의원의 보좌관이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네, 그때 하셨습니다. 이성환 씨가 어버 의원의 보좌관이 접촉이 왔다. 그래서 뭐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태블릿 PC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적어도 고영태 정인께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그런 걸 사용하거나 능숙하게 사용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차은택 정인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순실 본인 건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게 근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그 본인의 셀카가 있었을 때는 본인 게 아니면 누가 그 저도 적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내용도 대부분은 우리 기자분들께서 발로 뛴 그런 자료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차은택 정인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져 있는 아까 그런 구도 태블릿 PC가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은 연설문을 작성하면은 보내줘서 다시 고쳐서 보내주고 다들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증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시호 정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뭐 같은 친척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계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읽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조가 마치고 나면은 국조에 이어서 또 특검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가 네, 밝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저 자신부터도 다시 한번 제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국조위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4차 신문을 하시는 연도 계시고 이제 3차간 신문을 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집중을 통해서 정인들로부터 국민들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더욱더 불태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진솔하고 국민적 이 의혹 해소를 위한 여러분들의 양심적 정언이 정말 절실합니다.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청문회의 마무리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특히 구속 피의자들의 이 정인들